네,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골라서 알아보는 시간이죠. 위원님, 오늘은 어떤 투자 팁 준비해 주셨나요? 투자 팁은 아니고요. 네, 너무 겸손하세요. 투자 팁이 아니니까요. 그럼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? 일단 뭐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릴 부분들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오늘까지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욕 나와요. 욕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좀 외국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중국어, 네. 중국어, 불어 욕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물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이 생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되나 싶은데 욕 같아요.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찌됐든 시장을 보면 되게 욕이 나오는 시장이고 좀 한숨만 나오는데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2000년도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누적적으로 얼마만큼 기록이 세워졌을까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. 근데 2005년 연초에 20거래일이 누적으로 좀 했었고 누적으로 2조 1300억이 연속적으로 좀 나왔어요. 그리고 2008년도에 21거래일 나왔었고 누적으로 8조 6천억 가까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그 하반기 때에 33거래일 누적으로 8조 9,700억 매도가 나왔어요. 그 이후로 지나갔다가 15년도에 3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왔고 그 금액은 5조 7,700억. 그 이후에 16년도 들어서면서 연초 들어서면서 25거래일 누적으로 3조 8천억을 매도를 했어요.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 2007년도, 2008년도 이 부분들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하, 이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일단 특별한 이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게 된다라면 20거래일이 넘어서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냐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과거의 서브프라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누적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 때 그때까지만 잘 넘기게 된다라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는 다시 또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풋옵션을 좀 많이 청산했어요.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. 그렇다라면 얘기는 다시 이제 매수세로 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유난히 한국 시장이 약해요. 약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안 좋은 얘기들만 하면 안 좋을 부분들이 있으니까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조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, 그런 부분들은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 쪽에서도 나름대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던 부분들이 무역 협상을 하고 좀 더 뭔가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의 반등은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물론 내년도의 전망은 올해보다는 좋아요. 올해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. 기저효과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크게 뭐 대세 상승으로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어찌됐든 결국은 PMI도 일단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. 경기 선행지수와 국내의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일단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,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이제 바닥을 치고
돌아서는 흐름들이 놓고 봤을 때에, 즉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니까 90년도 이후에 빅사이클 때는 약 한 32%,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 한 6.4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그러면 중간적인 부분들은 약 20% 정도 상승을 했다. 근데 저는 20%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작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은 할 수 있다.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이에요, 성장. 즉 삼성전자가 2년 전에 반도체 업황이 최고치를 얻으면서 최고 실적을 내고 난 이후에 공급 과잉 얘기로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. 실적이 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종목군들 주가에 대한 추이도 계속 안 좋아졌었죠.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좀 상위 거의 뭐 20%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이다. 즉 결과론적으로 PER이 높다라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삼성전자 월봉입니다. 삼성전자 월봉과 주가에 대한 부분들,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8년도 때에 58조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어요. 2019년도 예상치가 27조예요. 27조.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죠. 20년도 같은 경우는 전망을 일단 37조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밀려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대신에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있을까?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. 어떤 거냐면 반도체 가격이 공급 과잉보다도 호황기가 다시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폴더블 판매가 정말로 잘 되면서 잘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5G 쪽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정말 잘 된다든가 이러한 모멘텀 거리가 있어야 돼요. 어찌됐든 간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넘어갈지 여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. 포스코도 역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. 내년도나 올해나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. 비슷비슷해요. 전망치가. 근데 문제는 싸요. 주당 자산가치보다 싸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버틸 수밖에 없어요. 왜? 배당 받으면서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주가적인 부분들이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. 근데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. 그 부분들은 이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반대로 카카오예요. 카카오의 월봉 차트와 실적에 대한 추이예요. 올해 1,900억, 거의 2,000억이고 내년도에도 100%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월봉상 5개월 선 자리 때부터는 그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최고 실적을 낼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. 가장 안전빵은 성장이에요. 올해 대비해서 얼마만큼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원익 IPS 여러분들께 꽤나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거죠. 눌림목 구간 잘 봐야 되겠죠. 이거 아마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. 투자적인 관점으로 좋을 것 같고요. ICD 마찬가지죠. 내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오니까 정고점 돌파 시도 나와주고 있죠.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. 마지막으로 제이스택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. 실적이 280억 내년도에 그 후엔 420억입니다. 전망치가 그렇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결국은 성장을 하는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.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는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많이 싸졌어요.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
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